알겠지? 자,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은 독립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독립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알겠지? 야, 독립이라는 게, 얘도 혹시 이런 거 있지? 선생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 나는 독립된 상태야.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니? 영향을 받지 않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이란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돼야 안 돼? 그게 바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기로 할까? 뭐냐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 혹시 검정고 시험 아니? 검정고 시험? 야, 검정고 시험은 일정한 점수만 내가 높으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의 합격, 불합격이 나에게 영향이 오니 영향 오지 않니? 영향 오질 않아.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라고 하는 독립이라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같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합격, 불합격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 그렇지 않겠니? 그 말은 독립의 반대말은 우리가 종속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야, 독립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좀 수학에도 좀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수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잘 봐. 이거는 조건부 확률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어떤 조건 하에? B가 일어났다는 조건에 혹시 아니?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얘들아?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어떤 조건 하에? B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가 A 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립이라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붙어야 돼. 뒤에 있는 게 조건이 우리가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A 사건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랑 같아지는 거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불렀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다. 조건이 없애도 괜찮다고 이렇게 조건이 없애도 이런 게 나오면 조건이 없어도 괜찮다고 나오면은 이거를 독립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일 때는 이거 보는 것처럼 독립일 때는 조건을 없애도 된다. 그러네 얘들아. 그러네. 독립일 때는 조건을 없애도 괜찮다는 거 정도 배워봤네. 요거 디귿어 안 디귿어?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독립사건에 대해서 배워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워봤던 것 같아. 조건부 확률 어떻게 배웠어? 뒤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고 이건 바로 바뀌었던 거 괜찮아? 얘를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계산했어. 뒤에 있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시고요. 이 반은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디귿어 안 디귿어? 이거 율로 곱해주니까 PA 곱하기 PB가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럼 이렇게 돼. 독립일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확률이 곱이되는 게 바로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곱이 똑같으면 독립, 반대말은 종속.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곱이 똑같으면 독립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불편한 거 없지?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책부터 좀만 드리고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A가 일어나든 그러니까 우리가
검정고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검정고시 시험 우리가 배웠잖아. 뭐였어? 옆에 있는 학생이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내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알겠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 A와 B가 독립이면은 우리 학생들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야. 영향을 주지 않아.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가 된다고? 독립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괜찮겠어? 우리 몇 쪽이지 얘들아? 쪽수만 좀 알려드릴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몇 쪽이에요? 독립이요? 이거 몇 쪽이죠?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4쪽 하고 있습니다. 14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4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14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요 가까운 학교, 요 주변에 명도구 여기 안 가깝니? 모르겠다. 한번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 한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6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알겠지? 65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 자, 65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A 값이 0, 그러니까 A의 확률이 0이 아니고 B의 확률이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자, 1번 문제 가보기로 할까? 몇 번이야? 지금 우리가 문제 번호는 우리 학생들 보는 거 65번이야. 같이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요즘은 꼭 외워야 돼. 자, 가보기로 할게. 첫 번째. A, B가 독립이면은 1번. A하고 B가 독립이면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이라는 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A 여사건과 B 여사건은 종속이다. 내가 이런 말 했던 거야. A, B랑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알겠죠? 거짓이야. A,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이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기 때문에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무조건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2번 살펴보기로 할까? 2번 살펴볼까요? 2번 살펴볼까? 2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곱이 똑같으면은 내가 뭐라 했던 걸로 기억나? A와 B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거야? 그렇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곱이 되면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은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괜찮습니까?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꼭 알고 계셔야 돼, 얘들아.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학생들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얘들아. 맞지? A, B가 독립이면은 독립이면은 우리가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 되는 거는 우리 학생들 이거는 우리가 이거 문제 이거는 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맞습니까? 이건 참이 되는 거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여기다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거 팁. 오늘 팁 드리는 거야. 팁인데 독립과 배반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걸 배반이라고 하는 거죠. 배반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관련시키면은 거짓이다. 관련시키면 거짓. 요거 한번 필기해 보는 것도 개안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번은 거짓. 5번은 AB가 서로 독립이면은 아까 말했던 것 같아. 독립이라는 거는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조건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일 때는 조건을 없애도 괜찮다고. 뭐라고? 우리가 5번을 보니까 A하고 B하고 독립일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번에 시험에 나와. 100% 나온다. A하고 B하고 독립일 때는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A랑 B랑 독립일 때는 이것만 외우면 돼. 이거 외워. 이거. 조건을 없애도 괜찮다. 뒤에 있는 게 조건이야. 조건을 없애도 괜찮다. 그럼 얘는 이렇게 PA라고 써도 괜찮은 거 보입니까? 조건을 없애도 괜찮은 거니까 얘는 PB라고 써도 괜찮은 거 보이십니까? 얘가 같니? 다르니?
다르다. 맞지? 그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라고. 괜찮겠어? 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독립사건이라는 게 뭐라고 해요? 독립사건은 조건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독립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독립일 때는 조건을 없애도 괜찮다는 게 포인트야.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조건을 없애도 괜찮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도 독립. A하고 B가 독립이면 A와 B 6건도 독립, A 6건과 B도 독립, A 6건과 B 6건도 독립. 서로 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거 없지? 자, 그러면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아하. 요거 문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 자, 75번 문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아마 75번 문제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75번. 자, 75번의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자, 선생님이 목동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동고 문제를 살펴보니까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20장의 카드가 있다. 보이나요? 자, 임의로 한 개를 선택했을 때 홀수를 선택한 사건을 A라고 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자, 이런 문제.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75번 문제 보니까 A라는 사건은 우리가 홀수를 선택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됐어, 안 됐어? 자, 우리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게 독립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확률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 사건의 확률은 20개 중에서 홀수가 10개 있으니까 그거의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니? 자,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짝수를 선택한 사건을 B라고 둔 거야, 얘들아. 맞지? 안녕하십니까? 형님 여기 있고요. 앞에 수업은 선에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란 사건이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냐면은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2, 4, 6, 8. 그래서 B라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거는 20개 중에서 10개가 들어왔으니까 그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니? 여기가 됐어, 안 됐어?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 볼까? 봐봐, 여기. 홀수하고 짝수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다, 없다? 얘들아, 홀수하고 짝수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다, 없다? 동시라는 게 없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와 B는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배반이라고 부른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됐어, 안 됐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는 A와 B가 배반이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번은 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를 살펴보도록 할게. C를 살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 있어요, 얘들아. 뭐라고 써 있지? 우리가 C라는 거는 3의 배수를 선택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얘들아. 맞지? 3의 배수 한번 가보기로 할까? 3의 배수는 뭐 있어? 3, 6, 9, 12, 15, 18, 20보다 작은 데에서 홀수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는 거 돼야 안 돼? 맞지? 각각의 확률을 구해야 돼,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와. 요번에 기말고사 때 100% 나와. 20개 중에서 6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우리가 10분의 3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시죠? 그럼 가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A하고 B하고 종속인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야. 종속. 독립이 안 되는 게 종속이라고 그래. 그러면 독립이 뭐냐? 독립이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과 각각의 곱이 똑같은 게 독립. 그럼 종속이 뭐냐? 종속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다르면 우리는 이걸 독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종속이라고 합니다.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곱이 다르면 종속이라고 그래. 그럼 물어볼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니? A가 일어날 확률은 뭐야? B가 일어날 확률은 뭐야? 같아, 달라? 다르면 우리는 종속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다시 한번 살펴볼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확률이 다르면은 우리가 A랑 B랑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독립사건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B하고 C하고는 독립이다 물어보고 있어. 맞지, 얘들아? 독립을 어떻게 체크하는 거라고? 독립을 체크하는 방법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B하고 C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걸 살펴볼게. B하고 C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 뭐 있어? B하고 C하고. B하고 C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되니 안 되니? 맞지? 그러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야? 20개 중에서 3개밖에 없다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얘들아? 그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디귿번 보니까. 우리가 B하고 C하고 독립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곱이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뭡니까? 20분의 3.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C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3이죠. 맞다 안 맞다? 그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곱이 된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니? 이걸 만족시켜주면은 B하고 C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야, 이거 나와. 이거 진짜 나와. 이거 요번에 기말고사 때 100% 나와. 이거 진짜 나와야 돼. 독립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단원이란 말이야, 얘들아. 맞지? 그래서 독립을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이거 써줄게. 한글로 써줄게. 써놔. 모르겠으면 써놔. 독립이 되는지 파악하는 방법. 파악은 첫 번째, 각각의 확률을 구한다. 당연히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건 기본이야, 얘들아. 알겠지? B라는 확률과 C라는 확률을 구하는 건 기본이라고, 얘들아. 개하나 안 개하나? 두 번째, 우리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면 돼. 이렇게 B하고 C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게 우리 포인트란 말이야.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뭐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뭐랑 똑같으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각각의 확률 곱이 똑같으면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이걸 뭐라 부를 거라고 얘들아? 독립이라고 부를 거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라는 문제는 꼭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꼭 체크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형님은 좀 앞에 있는 거 수업 들으면 좀 더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뭐 다른 문제 풀어볼 문제가 별로 없어서 다른 문제는 우리 학생들 산수한 문제만 더 풀어보기로 할까요? 산수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얘들아. 산수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어떤 문제 풀 거냐면 8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8번 문제요. 산수한 문제만 더 풀고 말게요. 알겠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이거 77번 문제 한 번만 더 할게요. 77번만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것만 하고 할게요. 아까 80 몇 번이었죠? 88번 문제 한번 더 살펴볼게요. 88번 한 다음에 77번으로 돌게요. 88번부터 살펴볼게요, 얘들아. 자, 문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살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 있어. A하고 B가 서로 독립.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래? A랑 B랑 독립. 여기다 밑줄 쳐볼래? 자, 그럼 내가 이런 멘트를 썼어. 독립이란 멘트가 나오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곱.
확률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 멘트 하나만 기억하면 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독립이란 멘트가 나오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럼 문제 풀어보기로 하죠. 자, 이거 목동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가보기로 할게.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맞다 안 맞다? 각각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괜찮겠습니까? 문제 살펴보니까 A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3분의 1이라고 써있는데 A랑 B랑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얘들아. 맞니? 괜찮아? 그러면은 A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면은 A 여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B 사건의 확률은 뭐 나오겠어? B 사건의 확률은. 그렇지. 얘가 3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 인정하겠니? 맞지? 괜찮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더 구해보기로 할게.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고 했어? 구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A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B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단 말이야. 괜찮겠습니까? 불편한 거.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이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곱이 똑같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아까 우리가 풀라고 했던 문제 77번 문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제가 풀어준 유형은 다 숙제입니다. 알겠지? 근데 얘들아, 진도를 선생님 미안한데 좀 끝까지 나가야 돼.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시험 범위가 내가 어딘지 잘 파악은 못했지만 끝까지 진도를 내가 나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끝까지 진도를 다 나간 상태에서 그때부터 질문을 좀 받는 쪽으로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알겠지 얘들아? 괜찮겠어? 돼 안 돼? 그렇게도 괜찮죠? 네, 그렇게 한번 진도를 끝까지 한번 나가볼게 얘들아. 선생님 진도를 끝까지 나가볼게.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클립으로 잘라가지고 개념 설명, 문제풀이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딱 클릭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7번 가보기로 할까요? 자, 77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 200명이 있대. 총 몇 명이 있다는 게 포인트야. 200명이 있는데 문제 보니까 최근 유행한 바이러스에 대한 접촉 여부에 감염 여부를 조사를 하였대. 얘들아. 자, 우리가 접촉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40명이면은 우리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200명이 있는 거지. 접촉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40명이면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총 몇 명 있겠어? 60명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게 잘 보이십니까? 160명이지? 맞지? 그렇게 되겠다.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멘트가 써있어. 접촉한 사람을 바로 A란 사건, 요걸 A란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됐어 안 됐어? B란 사건이라고 할 때 B란 사건이 서로 자, B란 사건은 뭐 있어? 감염 판정을 받은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얘가 B란 사건 되고 있다는 거 돼야 안 돼? 감염 판정 받았다는 거야. 판단 받았을 때 서로 종속이만을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X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라는 건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일까? 독립이 되면 돼야 안 돼. 종속이 된다는 거는 종속임을 알려져 있다라는 거에 반대말이라는 거는 독립이면 된다는 거니 안 된다는 거니? 안 된다는 거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게끔 하는 X값을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맞죠? 문제 파악됐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자, 77번에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표를 작성해보니까. 어떤 멘트가 써있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접촉한 사람을 A라는 사건, 접촉하지 않은 사람을 A 여사건. 괜찮겠어? 감염된 사람을 B란 사건,
간염되지 않는 사람을 B의 여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한 사람, 안 불편한 사람? 안 불편하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 살펴보니까 여기가 25고요. 얘가 40이고요.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써있어? X라고 써있어. 맞지, 얘들아? 그럼 내가 독립이 되는 게 뭐가 독립이 된다고 했지? 독립이 되는 게? 독립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독립이 도대체 뭐였어, 얘들아? 그렇지, 대답하지 않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각각의 확률이 똑같은 걸 독립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종속이 돼야 돼, 독립이 돼야 돼? 종속이 된다는 거니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A이면서 B 동시라는 건 25명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어날 확률은 200명 중에 25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불편한 거. 불편한 거. 맞지? 왜? A이면서 B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걸 찾는 거잖아. 맞지? 두 번째 살펴볼게. A란 사건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200명 중에 A란 사건은 A는 총 몇 개 있어? A라는 거 총 40개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A는 총 40명 있는 거잖아. A 사건의 확률은 200명 중에서 40명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A라는 거는. 왜? A라는 거의 총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B라는 사건이라는 건 200명 중에 총 몇 명이 있는 거야? 25 플러스 바로 X가 나오고 있다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요? 맞죠? 왜? 우리가 B라는 거는 25하고 X를 더한 거잖아. 가면은 된 사람을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주는 X가 될 수 없는 걸 찾으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얘랑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겠지? 이거랑 지워지니, 안 지워지니? 지워지니? 얘랑 지워지니까 얘 5 되는 거 보이니? 얘 5로 곱해주니까 125는 25 플러스 X가 되겠다. 따라서 X는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100이 되지 말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그래서 우리가 100이 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독립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모든 문제든 개념을 습득했으니까 지식으로 푸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 이렇게 풀면은 거의 다 문제는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거 없어. 다 풀려요. 알겠지, 얘들아? 안 풀리는 거 가져와.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알겠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면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요 한 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꼭 기억해 줘 돼. 동시에 일어나는 일과 각각의 곱. 두 번째 살펴보기를 할까요? 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리뷰하셔도 괜찮아. 자, 두 번째 개념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개념.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그래도 오늘 학원에 왔으면 그래도 뭔가 얻어가야 돼. 알겠지? 우리 학생들은 학원비를 내고 내가 줄 수 있는 거 뭘 줄 수 있다고? 지식을 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라고, 얘들. 알겠지? 돼, 안 돼? 지식을 가지고 와야지 오늘 학원 온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의미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지식 없이 집에 가면은 돈 버리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버리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잘 가져가.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두 번째 우리 학생들 살펴볼게. 독립시행의 법칙. 배워가. 시행의 법칙. 당연히 이것도 기말고사에 나와. 자, 독립시행의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 나오는 거야. 어떤 표현 나오냐면은 여러 번 시행. 꼭 여러 번 시행한다는 멘트가 꼭 있어야 돼, 얘들. 알겠지? 선생님, 필기노트 좀 이따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필기 써놓은 거 있거든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알겠지? 자, 꼭 독립시행의 법칙은 여러 번 시행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여러 번 시행 나오고요. 결과물이 몇 가지? 2가지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를 독립시행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하고 결과물이 몇 가지밖에 없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2가지밖에 없는 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얘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여러 번 시행했기 때문에 N이라는 거는 총 시행 횟수를 말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뭐라고? 여러 번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총 시행 횟수. 그 다음에 P라는 거는
우리가 결과물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지가 두 가지 있는 거를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공과 실패로 나눌게 얘들아. 앞면, 뒷면, 여자냐, 남자냐, 우리가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우리 학생들 성공의 횟수, 확률, 성공의 확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써보기로 할게 얘들아. R번 성공시킬 확률이라고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라고 얘들아? R번 성공시킬 확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번 중에서 N번, 총 시행 횟수가 N번이야. 됐어 안 됐어? 근데 S, 석세스의 S, 발음 좀 안 좋아 얘들아. 알겠지? 석세스, 성공. 알겠지? F는 fail, 실패. 성공을 R번 성공시킬 확률을 살펴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얘들아 N번 중에서 R번을 성공시킨다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써. 아, N번 중에서 R번을 성공시킨 가지수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우리 형님 여기 봐. 잘 가르쳐줄게. 알겠지? 형님 나중에 잘 봐. 자, 그 다음에 성공을 R번. 형님 봐. 실패를 바로 N-R번인 게 바로 R번 성공시킬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총 N번 중에서 R번을 성공시켰다는 거야. 맞지? 확률. 그리고 성공을 R번, 1-P는 실패가 되는 거야. 맞지? 실패는 R번 성공시켰다면 실패는 N-R번,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 알겠지? 그래서 실패를 N-R번. 공식만 외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들. 알겠지? 공식만 외우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 않아 얘들. 알겠지? 뭐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N번 중에서 N번 중 R번을 우리가 성공했다는 성공 횟수가 되는 거고, 아, N번 중에서 이 N번 중에서 이제 성공한 거 R번을 뽑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성공을 R번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성공을 R번, 성공 R번. 그럼 1-P라는 건 실패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실패를 우리가 N-R번 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불편한 거 외울 수 있겠니? 그러니까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쬐까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가져보기로 할게 얘들아. 다시 한번 여러 번 시행하고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되더라. 우리가 확률 통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야. 여러 번 시행하고 결과물이 두 가지밖에 없으면은 그거는 독립시행의 법칙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디귿어 안 디귿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요. 쬐까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는 게 우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문제 풀 거냐면 98번 문제 살펴볼 겁니다. 98번. 같이 가보기로 할까요? 쉬운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9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니까 어떤 질병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완치율이 75%라고 써 있어. 맞지? 그러니까 완치하냐 완치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결과물이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그러면 완치할 확률이 뭐가 된다는 거야? 75%. 확률을 따졌을 때는 4분의 3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아, 여기서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98번이지? 쉬운 문제야. 98번에 살펴보니까 성공의 확률이 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4명의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4번을 시행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총 시행 횟수가 바로 4번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랬을 때 총 4명 중에서 3명 이상 환자가 완치할 확률이니까 몇 명하고 몇 명? 여러 번 시행했으니까 몇 명하고 몇 명? 완치한 사람이 3명과 3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명이 되고 있다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자, 그럼 말로 된 거를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 얘들아. 알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4명 중에서 3명이 완치했답니다.
완치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3번 왔고요. 아, 완치 못하는 거 4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4명 중에 4명이 완치하는 거지, 얘들아. 맞지? 아, 4명 중에 4명이 완치했습니다. 완치할 확률이 4명. 그러면 완치 못하는 사람은 몇 명? 빵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이거만 계산만 하시면 바로 정답 나오십니다. 디귿어? 괜찮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완치하냐 완치하지 않냐의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니?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문제 한 문제만 좀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0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102번 문제 가보기로 할까, 얘들아? 우연치 않게 이 학교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에 와닿는 학교니까, 눈에 보이는 학교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자, 문제 읽어보니까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면은 1점, 그렇지 않으면은 0점을 얻는 게임이다.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때 4번을 여러 번씩 하고 있네. 여러 번씩 한다고 했을 때 2점을 얻는 거네. 맞니, 안 맞니? 그러면은 모두 다 앞면 나오는 게 몇 개 나와야 되겠어? 2번 나와야 되겠지. 아, 4번 중에 2번을 성공시키라는 내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볼래요,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죠.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봅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 테스트를 봅니다. 자, 선생님도 혹시 못 푼 학생들은 선생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동전을 2개 던진다고 써있어. 2개 던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공의 확률이라는 거는 총 가지수가 앞면, 뒷면 두 가지 중에서, 맞지?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은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총 시행의 수는 4번 던진다고 써있어. 맞지? 점수가 2점이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공의 횟수가 2번 성공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니? 됐어, 안 됐어? 아하.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4명 중에서 4번 중에 2번 성공시킵니다. 맞지? 성공을 2번, 실패는 2번.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바로 정답 나올 것 같은 게 우리가 목동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디귿어, 안 디귿어? 디귿지? 그래서 요거 우리 학생들 기본적인 문제니까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쭉 다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뭐 다른 거 한번 다 풀어보세요.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래 다른 거 한번 꼭 풀어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되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려운 것도 많고 쉬운 것도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꼭 다시 한번 다 풀어보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아마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까지 이거 2개만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다른 문제 뭐 없나? 괜찮은 거 없나? 좀 어려운 문제 한번 살펴볼게. 124번입니다. 124번 가보기로 할까요? 그래도 이 학교만 좀 풀어보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은, 우리 학생들 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 알겠지? 자, 문제 보니까 아래 그림과 같이 좌표표면에서 점 P가 원점에서 출발하여, 됐어 안 됐어? 다음 같은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써있어. 맞지, 얘들아? 자, 다음 규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자, 3의 배수가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고 1의 눈이 나오면 X축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2 또는 5의 눈이 나오면 Y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요. 4의 눈이 나오면 Y축으로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내용을 한번 말로 쓴 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풀어보든 좀 풀 수 있는 애들은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얘들아. 상관없어. 개념 설명했고 대표 문제 풀었으니까, 대표 문제 2문제 풀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3의 배수가 나오면 3하고 6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맞지? 3, 6이 나오는 거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3의 배수. 3의 배수라는 거는 3하고 6. 확률로 따졌을 때는 우리 학생들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렇지.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니? 나족 또 한번 살펴볼게. 나라고 써있냐? 나조건 살펴보니까 어떤 눈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1의 눈이 나오면 1의 눈. 1의 눈이라는 거는 확률을 따졌을 때 6분의 1이 될 것 같아. 이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마이너스 1만큼 갔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잘 맞니? 맞니? 자, 2 또는 5의 눈이 나오면은 2 또는 5의 눈이 나오면은 돼, 안 돼? 확률을 따졌을 때 3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1만큼 이동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4의 눈이 나오면은 자, 이거 몇 번이지 얘들아? 번호가? 124번. 4의 눈이 나오면은 우리 학생 확률을 따져서 6분의 1이고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인정 안 인정? 풀고 있니? 보이니? 자, 문제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 몇 번 던져서? 몇 번 던진 거니? 6번 던진 거지? 6번 던져가지고 1,3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럼 6번 던지려고 하면 6번 만에 우선은 1,3이 가려면은 Y축 방향으로 가는 건 몇 번 나와야 되겠어? 얘는 최소 몇 번 와야 돼? 얘가 3번. 얘는 우리가 한 번 왔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런데 얘들아 이게 확률이란 자체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아니? 확률은 그냥 확률만 구하면 안 돼. 확률은 뭐 갖고 하는 학문 중에 하나인 거냐면 우리가 가능성과 다시 한번 가능성을 따지는 학문인데 우리가 가능성만 따지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수도 함께 가지수도 함께 따지는 학문입니다. 알겠지? 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4번 나왔는데 6번만이니까 2번 더 추가해가지고 1,3에 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이 이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n번 중에 r번 했다는 거는 이걸 가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가능성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야. 독립시행의 법칙에서. 이만큼 가지수가 나온다. n번 중에 r번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가하고 나를 하면은 x축으로 1만큼 갔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원점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우리 학생들 가가 x축으로 한번 갔다가 우리 학생들 이거 라라고 할까? 다 이러한 형태로 가시면은 우리 학생들 1,3이 위치해 있다는 거 괜찮겠어? 됐어 안 됐어? 된 거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는 가지수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가지수도 한번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1,3에 가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갔다가 왔다가 가가지고 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1,3으로 가는 방법을 더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가지수라는 거는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혹시나 중간고사 때 같은 것에 있는 순위를 배웠습니까? 혹시나 우리 학생들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는 5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혹시 이거 시험에 나오고 내용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를 나열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6개를 우리가 나열하는데 2개가 똑같은 거니까 2팩이 되겠고 3개가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3팩으로 나눈 이런 가지수와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가 몇 번 나와야 되겠어? 가는 우리 학생들 보는 거 2번 나오고 나는 1번 나오고 다는 3번 나온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 됐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X축을 1만큼 갔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 다라.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생기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시작해서 가가 한번 X축으로 1만큼 가고 다다다 Y축으로 3만큼씩 가면은 우리 학생들 1,3에 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지수를 따져보니까 가지수는 6개를 배열하는데 다가 몇 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4개, 같은 것이 4개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선은 가가 일어나는 게 1개가 있으니까 가가 일어나는 거 하나. 다가 일어나는 거는 몇 개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다는 우리 학생들 4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가 일어날 확률을 써주시기만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 이거랑 더한 게 바로 정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괜찮겠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가지수와 가능성을 결론을 써야 되는 게 우리가 독립시행의 법칙을 변형시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됐니 안 됐니? 우리가 작년 수능 2019 수능이 애들 하겠지. 19 수능 나형 19번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수능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는 가지수와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 알겠지? 그래서 독립시행의 법칙을 좀 변형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우리가 좀 1학년 때 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M팩, R팩, 그다음에 M-R팩 뭐 이런 거 배운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M팩, 요거 R팩, M-R팩 그게 NC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독립과 독립시행의 법칙을 배워봤어. 독립이라는 거는 조건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것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곱이 되는 거. 요번에 기말고사에 100% 나와. 진짜 나와.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야. 얘들 알겠지? 점수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어. 얘들 알겠지? 우리 학생들은. 두 번째, 독립시행의 법칙은 여러 번 시행하는 횟수가 나오고 시행 결과물이 딱 2가지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의 법칙입니다. 결과물 많은데 이건 좀 다른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시행했으니까 총 시행 횟수와 성공의 확률을 파악하고요. 맞니 안 맞니? 그래서 문제, 식에다 대입시키면 되는데 가끔마다가 이렇게 독립시행 법칙을 변형시킨 문제. 그리고 확률이라는 거는 가지수하고 가능성만 잘 따지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불편한 거. 이해 안 된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통계를 배울 건데 통계 중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살펴보기로 할게. 자, 여기서 말하는 이산이라고 써 있는 게 되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건데 이산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이산가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산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료들이 이렇게 이산가족이 떨어져 있잖아. 맞지? 자료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이산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걸 이산형이라고 하는 거면 1명, 2명, 3명, 4명 개수를 따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명, 2명, 3명 하지 1.5명은 뭐 반 잘린 사람이 1.5명은 아니잖아. 맞지 얘들아? 맞지? 그렇게 중간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산형이라고 그래. 연속형은 뭔지 아니? 연결되어 있는 게 자료가 연결되어 있는 게 연속형이라고 그래. 무슨 말하는 거냐면 1시부터 2시 안에 사이에 시간이 있지. 1시간 뭐 1시 30분이라고 시간이 있는 거지. 길이 같은 것도 연속되어 있어. 뭐 1m, 2m 사이에 길이가 있는 거고. 무게도 역시 마찬가지 연속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상형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짱입니다. 표를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무조건 표를 작성하십시오.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하이라이트 방법은 표를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다시 뭘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라고? 표를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됐어. 우리 몇 쪽이냔 말입니다. 뭐 한 단어 넘어가서 1쪽부터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 표를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겠지? 뭘 작성하는 게 포인트다? 표를 작성하는 게 포인트다. 이름은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야. 이산 확률 분포표.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에 대한 표를 그려보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됐어?
위에는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거냐?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확률 변수가 들어가는 거야. 위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 거라고? 확률 변수.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불러. 그래서 확률을 동반다 해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거냐면 뭐 우리 반에서 뭐 여학생의 수는 바뀔 수가 있잖아. 맞지? 더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여학생 수가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변수라고 불러. 돼 안 돼? 근데 우리 반 지금 5명 있는데 여학생의 숫자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1명이 있단 말이야. 맞지? 돼 안 돼? 그래서 변수에 대한 밑에 확률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어떤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있고 파란 공이 있는데 빨간 공의 개수를 따진다고 했을 때 돼 안 돼? 그 빨간 공의 개수가 막 바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밑에 확률만 들어가시면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가 변수라는 건 문제에 주어져.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수야. 변하는 뭐랄까? 별량이라고도 말해. 변하는 량, 변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별량이라고 그래. 확률 변수라고 말하고 또는 별량이라고 말해. 변하는 량.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별량이나 변수는 문제에 주어져. 문제 주어질 거야. 알겠지? 그거는 뭐 문제마다 다 주어질 거야. 그 주어진 거를 우리가 작성만 하면 돼. 뭐 우리가 남학생 수도 변할 수 있고요. 뭐 여학생 수도 변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숫자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만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만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 첫 번째 뭐라고 얘들아? 표 작성하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위에는 확률 변수, 변하는 수를 쓰는 게 포인트고 아래는 그거에 대한 확률만 쓰시면 끝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거 첫 번째로 이 표에서 암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 K는 바로 1부터 N까지 PXK는 1이야. 아, 좀 어렵다. 뭐라고 외워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확률의 총합은 바로 1이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셔도 괜찮아. 확률의 총합은 뭐가 된다고 했더라? 1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나눠보기로 할게요. 얘들 알겠지? 자, 쉬운 문제는 말입니다. 요 문제가 좀 쉬운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쉬워. 가보기로 할게. 자, 문제 읽어보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10이라고 써 있어. x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10까지라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표가 있다, 없다? 표가 없다. 표가 없으면 반드시 표를 작성한 연습이 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요 2번이 되겠는데 이 문제는 표가 없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건 1, 2, 3 어디까지 가질 수 있다고 문제 보니까 써 있어? 10까지 가질 수 있다고 써 있어. 맞지 얘들아? 이거에 대한 밑에 확률만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 볼게. 확률은 뭐라고 써 있지? 1일 때 다시 1일 때 확률은 몰라. 맞지? 1일 때 확률 뭔지 알아? 몰라? 몰라. 1일 때 확률 모르는 거니까 그냥 A라고 두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얘들아. 알겠지? 모르잖아. 1일 때 확률이 뭔지 모르잖아 얘들아. 맞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여기 보기로 할게. 2일 때 얘가 2일 때 확률이야. X 확률. 2일 때 확률이라는 거는 2일 때 2를 집어넣으니까 1일 때 확률에다 2배 한 거지. 다시 한번 2하고 2를 집어넣으니까 1일 때 확률에 2배 한 거야. 맞지 얘들아? 아, 그래서 여기는 2A가 되겠고 3A가 되겠고 점점점 10A가 된다는 거를 우리 학생들 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가능하십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확률의 총합은 뭐가 되신다는 게 우리 포인트야. 확률의 총합은 1 되겠지. 맞지?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기 때문에 아, 우리 학생들 A로 묶으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맞다 안 맞다? 혹시 1부터 10까지 더하는 공식은 알고 있지? 55가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아, 확률의 총합은 1이고요. 55A가 바로 1 나와서 따라서 A 값이라는 거는 55분의 1 나오겠다. 맞다 안 맞다? 맞니?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을 가지고 아하 얘는
55분의 1이라는 확률, 얘는 55분의 2라는 확률, 얘는 55분의 3이라는 확률, 얘는 55분의 4라는 확률, 얘는 55분의 바로 10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가능하겠어?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하라 했어? 확률을 따져보기로 할게. 얘들아, 구하는 걸 째려보니까 어디부터 얘들아? 3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 되겠다. 맞지? 3일부터 6까지, 3부터 6까지 확률이라는 거는 3일 때 확률이라는 거는 55분의 3, 4일 때 확률이라는 건 55분의 4, 5일 때 확률은 55분의 5, 6일 때 확률은 55분의 6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뭐 나오겠어? 55분의 우리 학생들 18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 요런 문제 한 문제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거냐면은 자, 19번 문제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얘들아, 19번 문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요? 19번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죠. 19번 문제. 자, 이거 시험 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시험 보고 집에 고고싱합니다. 알겠죠?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자, 우선은 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표를 구하시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10까지라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 써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혹시 부분분수 모르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모를 것 같아서 19번에 모르는 학생 있으면 안 되지만 19번에 뭐라고 쓸 것 중에 하나는 거냐, 부분분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a, b분의 c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b-a, 뒤에 거분의 앞에 거분의 c, 그 다음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하는 게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 알겠지?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생들 아래 거를 아래 거 인수분해 했을 때, 야 얘들아, 우리가 뭐 일어날 확률? x가 일어날 확률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있어. 어떻게 써?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우리가 2분의 k라고, k 맞냐? k라고 했을 때, 자, 분모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어떻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얘들아? 그렇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k라고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 수학에서는 작은 거부터 쓰는 게 포인트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작은 것부터 써야 돼. 그래서 분모 써보니까 b-a, 뒤에 거 앞에 걸 빼는 1이야. 맞지? 그래서 아마도 부분분수 써보니까 이렇게 아마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쓰셨니? 맞지? 부분분수 괜찮겠어? b 마이너스 이거 a, 얘가 b, 요거 b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a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쓴 거라고 부분분수 처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여기가 잘 하셨습니까? 맞죠? 아마 그 표를 작성하셨으면 아주 표를 되게 잘 작성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x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고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번 기말고사 때 1, 2, 3, 4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 10까지 가는 거고요. 맞니 안 맞니? 자, 1일 때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k 어떻게 되는 거야? 1일 때 확률이라는 거는, 그렇지, 대답하지 않지만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되는 거 보여? 1하고 2를 집어넣는 거니까. 2일 때 확률은 2하고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 k 3분의 1 빼기 4분의 1 되는 거 보여? k 4분의 1 빼기 5분의 1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점점점. 얘는 k 11분의 빼기 12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개하나 안 개하나? 그럼 확률의 총합은 뭐가 된다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야? 1이 된다고 배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은 지워져 안 지워져?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1도 지워져 안 지워져? 마바바바바바바박 지워지겠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남은 거니까 k 2분의 1 빼기 12분의 1이 우리 학생들의 확률의 총합은 1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얘는 뭐 나오겠어? k 미안해 12분의 뭐 나오겠어? 5가 나오겠지? 따라서 k는 뭐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5분의 12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산수 잘했니 안 했니? 산수 잘하셨지?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뭘 구하라고 써 있어? 구하는 거 째려보자. 구하는 거 살펴보자. 구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5까지 남았지? 2부터
5까지 남았지? 자, 2까지 5거더니 얘랑 얘랑 지워지지? 얘랑 얘랑 지워지지? 그러니까 얘들아 5일 때 확률은 뭐예요? 5일 때 확률은 K 그 다음에 6분의 1 빼기 7분의 1이지? 5를 집어넣어. 그래서 뭐 남겠어 얘들아? 2부터 5까지는 K 3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니 안 맞니? 맞지? 이거 계산해보니 뭐야? 21분의 뭐니? 4지? 그래서 5분의 10이고 21분의 4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개하나 안 개하나? 나머지 산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 괜찮습니까? 이따가 시험 내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죠? 자, 시험 나오면 맞출 줄 알아야 되더라. 이 정도 기본이야. 이거 못 풀면 안 돼. 이거 못 풀면 기말고사 때 점수 안 나와. 알겠지?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반드시 표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표만 작성할 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능하십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요. 불편한 거? 표 작성에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불편한 거 없죠? 자,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요. 두 번째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 한 잔만 마실게. 얘들아, 목이 아파서 물 한 잔만 마실게. 괜찮아요? 자, 우리가 평균하고 기대값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알겠지? 같은 의미야. 알겠죠? 평균이나 기대값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대. 자, 그런데 평균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민이라고 불러서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민이 동사로 쓸 때는 의미하다지만 명사나 형용사 쓸 때는 중간중간에 평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소문자 M을 딱 보면 이건 평균이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더라. 알겠지? 그 다음에 기대값을 영어로 뭐라 부를 거냐면 expectation. 그래서 대문자 2를 보면 기대값, 평균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더라.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M이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말이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위랑 아래랑 위랑 아래랑 위랑 아래랑 위랑 아래랑 위랑 아래랑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는 게 우리가 평균이라고 전 세계 수학자들이 그렇게 쓰기로 약속했대. 얘들 알겠지? 약속했대.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수학자들이 그렇게 약속했대. 외워도 괜찮겠지? 그래서 시그마 K는 바로 1부터 N까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한다. 뭐라고? 한글로 써보자. 위랑 아래랑 곱하고 싹 다 더해. 요게 평균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래서 대표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한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 알겠지? 됐어 안 됐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다른 문제 표 작성에서 문제를 푸는 건 우리 학생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꼭 해오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됐습니까? 뭐 냈죠? 뭐 냈냐 시험? 이번에 시험 낸 거를 좀 가지고 한기동전은 여기 있다. 3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 나머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유형은 숙제야 얘들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유형은 숙제야. 가보기를 할까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어. 31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잘 가르쳐줄게 얘들아. 잘 가르쳐줄게. 이제 열심히 잘 봐줘. 알겠지? 자, 31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다시 말할게 얘들아.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횟수 밑줄 쳐볼까? 문제 보니까 X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동전을 던져. 몇 개 동전 던지는 거야? 3개. 3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야. 그러면 우리가 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잖아. 맞지? 얘들아,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다 뒷면이 나올 수가 있겠지. 모든 게 뒷면이 나온다고 하면은 앞면은 몇 개 있겠어? 0개 있는 거 괜찮아? 그럴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모두 다 뒷면이 나왔다는 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하나만 앞면 나올 때가 있겠지? 2개만 앞면 나올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앞면 나올 때가 있겠어? 3개 다 모두 다 3개 다 모두 다 앞면 나올 때가 있다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우리가 앞면 뒷면 가지수는 2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전 3개를 던지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분모는 다 8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얘는 모두 다 앞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뒷면 나오는 거지. 모두 다 뒷면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야?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H라는 게 머리, 앞면을 말하는 거고 T, 테일, 꼬리, T자는 뒷면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치? 모두 다 뒷면 나오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모두 다 앞면 나오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자, 여기 보기로 할까요? 여기는 뭐였어? 3개 중에서 1개만 앞면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얘들아? 또는 3개 중에서 2개만 우리가 앞면 나오는 거 보이니 안 보이니?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선생님 적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디귿어 안 디귿어? 디귿어?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야. 평균은 위랑 아래랑 곱하고 싹 다 더하는 게 평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위랑 아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싹 다 더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치? 싹 다 더하니까 뭐 나오겠어? 8분의 12가 되겠고요. 얘는 2분의 3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평균 어째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표만 잘 작성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잘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너무 풀만한 거 없나? 좀 어려운 문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거 하고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 거 하고 좀 어려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분산 여기다 쓰기 좀 불편하니까 여기다 분산 내용 써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여기다 내용 분산 써보기로 할게. 세 번째, 우리가 분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평균은 되게 자연스러워. 얘들아, 빵점, 100점, 빵점, 100점. 평균이 몇 점이니? 50점이다. 맞지? 잘 봐. 49점, 51점. 49점, 51점. 평균이 몇 점이야? 둘 다 50점이지? 둘 다 50점인데 자료의 성격은 좀 달라. 그래서 수학자들이 자료를 좀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내가 쉽게 표현할게 얘들아. 그치? 실제 분산이 이런 표현 아니야 얘들아. 그치? 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은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게 나는 선생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그치? 그래서 실제 표현은 아니야. 알겠어? 근데지만 이걸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안 쓰는 것 뿐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할게. 애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자료가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치? 그래서 빵점 100점 빵점 100점 자료가 많이 떨어져 있지. 그래서 분산이 크다.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49점 51점 49점 51점 분산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분산이 작다. 괜찮겠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 배울 거지만 이렇게 퍼져 있으면 자료들이 이렇게 퍼져 있지. 자료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분산이 크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분산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게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겠어? 돼 안 돼? 됐니?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자료가 떨어진 정도. 근데 우리가 분산을
루트 씌우, 분산은 루트 씌우면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분산은 루트 씌운 건 뭐라고 얘들아? 표준 편차. 표준 편차도 분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 버라이언스라 부르거든. 그래서 여기 대문자 V를 보면은 분산 이렇게 읽어주면 돼,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표준 편차는 아니라 표준 편차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 좀 어렵지, 얘들아? 이렇게 써, 이렇게. 내가 쓰는 방법 거기 써놨는데, 일로 가는 거 1번, 이렇게 되는 거 2번, 이렇게 올리는 거 3번. 이게 표준 편차라고 그래. 이게 소문자 시그마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시그마는 대문자 시그마, 이건 소문자 시그마라고 그래. 근데 이거를 시그마라고 읽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냥 표준 편차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돼. 영어로 읽을 필요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다. 됐어, 안 됐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증명은 좀 그렇고요. 이거 쓰는 거 분산. 표준 편차 제곱부터 쓸까?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입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분산은 x제곱 평균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은 평균에 대한 제곱만 빼주시면 돼. 됐어? x제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위에 거 제곱한 거야. 위에 거 제곱. 위에 거 제곱한 거야. 위에 거를 제곱한 게 x제곱입니다. 위에 거 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시그마 k는 바로 1부터 n까지. 위에 거를 제곱하고요. 아래 거랑 곱한 거에 총합에다가 우리 평균을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던 것 같아. 평균은 위랑 아래를 곱하는 싹 다 더하는 거 알겠지? 평균의 제곱만 빼주시면 돼. 이게 우리가 수학자들이 만든 거라고 했었지, 얘들아. 맞지? 내가 수학자들이 만든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수학자가 만든 거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돼, 안 돼? 필요에 있어 수학자가 만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글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할게, 얘들아. 뭐라고? 위에 거 제곱 아래랑 곱하고 싹 다 더한 거 있어. 싹 다 더해. 싹 다 더해서 뭘 빼주시면 돼? 평균 제곱만 빼주시면 돼. 평균 제곱만 빼주시면 돼. 얘들아, 평균은 구할 줄 알잖아, 얘들아. 맞지? 평균은 위랑 아래랑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한 게 평균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분산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위에 거 제곱이랑 아래 거랑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한 거에서 평균의 제곱만 빼주시는 게 이게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지만 풀 수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쓰고 넘어가 보기로 할게, 얘들아. 그냥 이거 외워. 그냥 이것도 평균은 ax 플러스 b는 이게 다 앞으로 뒤로 나갈 수가 있어. a에 2의 x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이거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평균은. 됐니, 안 됐니? 그런데 우리가 분산은 말이야, 분산은 내가 분산이라는 게 아까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우리가 받은 점수들이 있는데 얘도 10점, 얘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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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모든 점수에다가 10점씩 더한다 해서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가 변하니 변하지 않니?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얘는 제곱 달고 나온다는 거 정도만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없어져, 얘들아. 숫자는 없어져. 알겠지? 아까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에다가 모두 다 10점씩 더하면은 그 자료가 떨어진 정도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나올 때는 제곱 달고 나온다. 여섯 번째로 우리 학생들 표준 편차가 되는데 표준 편차 역시 마찬가지. 어떤 자료에다가 더해봤자 상관없으니까 이건 없어지고요. 절대값 a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것 정도만 암기하시면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상 확률 변수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표를 작성해서 확률의 총합은 1이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는 게 평균. 됐어, 안 됐어? 두 번째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게 분산인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만든 거니까, 얘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위에 거 제곱에다 아래 거 곱한 거 싹 다 더한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4번, 5번, 6번은 그냥 암기, 얘들 알겠지? 시간 없어서. 알겠지? 증명은 생략하도록 할게,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개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쉬운 문제 풀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쉬운 문제 한번 풀라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 한 문제 풀어보기로 할게요. 알겠죠? 5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항분포 전까지는 제가 진도를 나간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여기 본 것처럼 이항분포까지는 제가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명 요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0번 가보기로 합시다. 이건 친절하게 표가 나왔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우리가 5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이렇게 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훨씬 쉽게 우리가 문제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0, 1, 2, 3. 0, 1, 2, 3. 그 다음에 그거의 확률이 7분의 1, 7분의 뭐라고 써있냐? 1, 7분의 2, 7분의 3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같이 한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같이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의 평균은? expectation 대문자 이하, 얘들아. 기대값. 평균은 위아래 싹 다 곱하고 더하는 거야. 얘랑 곱하면 7분의 1, 얘랑 곱하면 7분의 4, 얘랑 곱하면 7분의 9가 돼서 더하면은 2가 되고 있다는 거 돼야 돼, 평균은. 맞죠? 그럼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위에 거 제곱한 평균에다가 뭘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평균의 제곱만 빼주시면 된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위에 거 제곱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위에 거 제곱해봐. 0, 1, 4, 9. 위에 거 제곱한 평균 한번 구해볼게. 얘랑 곱하고 0, 얘랑 곱하고 7분의 1. 지금 얘를 구하고 있어. 얘랑 곱하니까 7분의 8. 얘랑 곱하니까 7분의 27 내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거기서 뭘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야? 평균의 제곱만 빼주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니까 이건 7분의 36이냐? 거기서 7분의 28을 빼주는 거, 47에 28. 맞니? 그래서 7분의 뭐 나오겠어? 8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게 바로 우리가 학생들 분산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됐습니까? 어째 분산도 구할 줄 알겠어? 구하는 방법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됐니, 안 됐니?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분산까지 구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좋게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은 선생님이 자꾸만 목동구 문제를 푸는 이유가 미안해, 여기 근처에 있는 게 우리 학생 알만한 학교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푸는 것 뿐이야. 얘들아, 알겠지? 다른 문제들은 좀 눈에 보이지 않네, 얘들아. 얘들아, 다른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 내가 여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학생들 여기 지역에 있는 기출문제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좀 만들어서 갖다 줄게,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어디냐면 우리 학생들 보는 54번입니다, 얘들아. 54번 가보기로 할게요. 할까요? 풀어볼까요? 54번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54번 문제 풀고 있는 학생들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 푸는 친구도 있어서. 자, 목동구 문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얘들아,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2개를 꺼낸다고 써있어요.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흰 공이 몇 개 있는 거니?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몇 개가 있는 거니? 검은 공이 2개가 있다는 게 우리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그 중에서 우리가 2개 공을 꺼낸다고 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이야. X가 다 써있어, 얘들아. 검은 공의 개수다.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검은 공의 개수 두 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의 개수인데 내가 두 개를 꺼냈는데 이게 두 개를 여기 두 개 여기서 꺼내면 검은 공이 총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두 개를 꺼냈는데 검은 공에서만 꺼내면은 검은 공 두 개가 모두 다 검은색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내면은 흰 거 하나, 검은 거 꺼내면 그때도 검은 공은 하나밖에 없겠다. 맞지? 내가 여기서 두 개를 꺼내면은 검은 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 공의 개수가 뭐뭐 나올 수 있냐면 0하고 1하고 2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어렵게 안 나와. 얘들 알겠지? 쉽게 나와. 됐어, 안 됐어? 아니, 확률은 우리가 몇 개 공을 꺼낸다고 했어?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를 꺼낸다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거는 2개 중에 2개를 다 꺼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EC2.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검은 공 하나, 흰 거 하나를 꺼낼 때가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 3C1, 2C1. 얘는 3C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산수야, 5C는 10이야, 얘들아. 알겠지? 10분의 3. 얘는 10분의 3하고 2를 곱하니까 6. 얘는 10분의 1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니? 됐어, 안 됐어? C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C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써 있네. 평균 구해보자. 평균 뭐야? 평균은 위아래 싹 다 곱하는 거 맞다, 안 맞다? 얘랑 얘랑 곱하면 10분의 6, 얘랑 얘랑 곱하면 10분의 2 더하니까 10분의 8. 약분시켜보니까 5분의 4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개하나 안 개하나?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었어, 얘들아. 분산은. 그렇지. X제곱 평균에서 뭘 빼주는 거야.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게 목동고에 나왔잖아. 우리 학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X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그래서 X제곱 0, 1, 4.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0. 얘랑 얘랑 곱하면은 10분의 6. 얘랑 얘랑 곱하면은 10분의 4에서 평균의 제곱 25분의 16을 빼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1에서 25분의 16을 빼는 거니까 25분의 9가 우리 학생들 평균이라는 거를 분산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3개 배웠습니다, 얘들아. 알겠지? 오늘 3개 배웠어요. 오늘 3개 배웠어. 첫 번째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독립에 대해서 배웠어. 알겠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곱이 되는 게 독립이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돼, 안 돼?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게 뭐였냐면은 독립 시행의 법칙을 배웠어. 여러 번 시행하고 시행의 결과물이 2가지밖에 없는 거를 독립 시행의 법칙이야. 맞지, 얘들아? 세 번째로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상확률 변수가 있는데 표만 잘 작성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됐어, 안 됐어? 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확률의 총합은 1이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위랑 아래랑 곱하고 싹 다 더하는 게 평균이 되는 거고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을 보는 것처럼 위에 거 제곱이랑 아래 거랑 곱한 거에서 평균의 제곱만 빼주시면은 우리 학생들 손쉽게 분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겠어? 돼, 안 돼?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항분포하고 연소확률 변수하고 정규분포까지 나갈 수 있으면 정규분포까지 나갈게, 얘들아. 알겠지? 그럼 진도는 언제까지 빼는 거냐, 얘들아?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3주면 끝내, 얘들아. 알겠지? 3주까지 끝까지 나간 다음에 그때부터는 계속 문제풀이 중심으로 나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개하나 안 개하나?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선생님 프린팅해서 책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드려서 돼야 안 돼? 되니? 다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내가 뭐만 드리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률이랑 앞에 있는 경우의 수만 좀 드리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풀이하고 테스트 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안 됐어? 오늘 강의한 거는 녹화 떠서 내일 오전이나 돼, 안 돼? 내일 점심쯤에 선생님이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 카톡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얘들. 알겠지? 괜찮니?